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 벌써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고 있네요. 네, 이제 내일이면 31일이고 내일 모레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년 띠 아세요, 작가님? 아마 토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묘년이라고 해서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네요. 이런 막 검은 토끼, 황금 호랑이 이런 거는 누가 짓는 건지 궁금하네요. 돌아가면서 주기가 돌아오나 봐요. 그러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 제목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42화 2023년 개묘년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해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그리고 또 2022년은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런 주제를 뽑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은 올해 한 해 주요 사건들 있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좀 다양한 곳에서 워크숍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셨죠. 홍길동 마냥. 그래서 복합문화 공간에서 이제 도서관 이런 곳에서 만나다 보니까 학생 작가님들, 예비 작가님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출간을 하시고 유통하시려는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많은 활동들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부스를 통으로 직접 꾸며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그림도시 행사도 참여를 했었네요. 맞아요. 작가님이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일정이 뭐가 엄청 많으셨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글지마 작가님과 저 둘 다 행사 기간이 하반기에 겹치다 보니까 맞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재밌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글지마 작가님은 올해 사건들이 있었나요? 저는 올해 별다른 사건은 없었는데 일단 올 초에 저의 소설 이제 달에서 내려온 전화를 다른 출판사 통해서 이제 내기도 했고, 중간에 새로운 책 집필을 하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좀 병원 신세를 조금 지고 그때 일하는 거랑 쉬는 거의 밸런스를 이제 강제로 맞춰줘서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번아웃을 피하고자 열심히 쉬면서 그래도 신간은 냈어요. 쉬신 거 맞나요? 쉬면서 냈습니다. 아. 이렇게 중간 작업이 원활했던 신작은 없었던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잘 냈고, 지금은 열심히 쉬면서 놀면서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희 작가 둘 다 이번 연도는 뭔가 쉬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해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만 쉼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지연 작가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요. 네. 뭔가 4, 5년 차라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쉬는 것의 그 밸런스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올해 둘 다 느끼면서 어마어마하게 좀 많은 변화가 생겼죠. 맞아요. 근데 지연 작가님은 내년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우선 이번 연도 하반기에 사실 신간이 나왔어야 되는데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지금 몇 달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쉬었나 봐요. 쓰기 싫죠. 쓰기 싫은 것보다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는 게 좋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루즈해졌네요.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를 조금 기여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시도를 내년에 좀 해볼 것 같아서 내년은 기획했던 4권의 책들 모두 출간하고 관련 행사들 기획하고 참여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책을 4권 내시겠다고요? 네, 분기별로 내려고요. 이제 내년에요? 3개월에 한 번씩. 네. 될까요? 또 지연 작가님이 어디 쓰러져 있으시다고 긴급 연락을 받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닙니다. 분기별로요?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한번 진행해보는 걸로 할게요. 계획 자체가 무리예요. 작가님. 네. 네. 열심히 제가 옆에서 조율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지마 작가님, 내년 기획 어떠신가요? 저는 아마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제 작업실을 정말 돈을 열심히 많이 들여서 좀 바꿨어요. 네. 공부나 이제 작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올 화이트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작업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좀 웹소설 연재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일단은 한 30편에서 50편 미리 써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작가님. 네. 그래서 또 아마 집필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업은 좀 또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카페에서 라떼 마시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다가 두 분 다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저희가 올해 많이 쉬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적절하게 조율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책 추천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글을 쓸 때 기획이 잡히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몰아서 글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타입이죠. 어우, 힘드시겠어요. 네. 네. 근데 이번 연도에 쉼에 대해서 몸소 좀 체험해보고 찾아나가다 보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온전히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기획에 맞춰 글을 기간 내에 써냈다면 앞으로 나올 기획과 책에 실릴 글을 쓸 땐 그간의 경험이 쌓인 것들을 소화해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글을 담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갖고 온 책은 데니 샤피로가 짓고 한유주님이 옮기신 계속 쓰기 나의 단어로라는 책인데요. 네. 자연스럽게 써내는 글을 쓰려니까 좀 강박과 강제성이 없어져서 약간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것처럼 첫걸음을 떼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가끔 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만났는데 데니 샤피로 작가는 유대교 율법을 좀 엄격하게 따르는 코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안식일인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등을 켜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집은 늘 말끔하고 조용하고 통제가 중요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그 침묵과 비밀 아래에서 데니 샤피로 작가의 문학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저자 소개는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조그만 방에서 쓴 첫 소설 가족사로 베스트셀러 데뷔 후에 5권의 소설과 5권의 회고록, 대학교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고요. 뉴요커, 뉴욕타임스, 보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써볼까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무척이나 좀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50쪽의 허가라는 목차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의대생이 의사가 되고 학자가 교수가 되고 그들은 자신에게 그 일을 할 권리가 있는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알람 시계를 맞추고 적당한 복장을 갖추고 전철에 타는 동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집에서 잠에서 깨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앉아있으라고 허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우리의 생산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다는 얼굴로 우리를 본다라는 문장입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우리는 창작을 하거나 작가, 프리랜서와 같이 창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건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시선이 무척이나 공감이 됐습니다. 51쪽에서 물론 글쓰기 분야에도 석사니 박사니 하는 학위가 있고 커리어를 쌓는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작가란 결국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게 허가를 주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고급 학위란 쓸모가 없다. 마법의 도착지는 없다. 원고와 마주하는 고독한 자아만 있을 뿐 작가로 살아간다는 건 이상하고 어렵고 영광이고 파괴적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글쓰기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영역인 것 같긴 해요. 일단 글씨를 쓸 줄 알고 쓸 필기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뭐 상을 잘 받았다는 게 글에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덕분에 너무 많은 글로 내 글이 또 튀어나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계속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영역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래서 나는 어떤 글을 쓰는가 그리고 그냥 글을 왜 쓰는가 보다는 글을 써내려가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시 글쓰기와 철학은 연결이 돼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저 숨쉬듯 글을 써내려갈 때 문득 마주한 따스한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이 책을 좀 꺼내보시길 바라면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자 갖고 오게 되었어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일단 지연 작가가 무슨 암병 만들다시피 종이를 다 접어놔가지고 네. 느끼는 점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저자가 직접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아예 그어놓은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을 때 따옴표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아예 밑줄까지 그었다는 게 되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있네요. 정확합니다. 나는 글을 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강의를 한다고 해서 보그에 글을 실렸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만 계속 자기를,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2023년 개묘년의 책으로 상호대차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강민선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한때 이 작가님의 책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하나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되게 예전에 접하면서 좋은 책이다. 저도 이제 도서관 사서를 알아봤었거든요. 일자리를.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닫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면서 또 책을 썼다니까 되게 관심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사뒀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우연히도 이제 저희 작업실이 제가 한 2년 넘게 3년째 쓰고 있는데 옆에 새로 오신 분이 성함이 강민선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설마 했는데 작가님이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초면에 이렇게 막 판을 두드리고서 이렇게 작가님 제가 너무 팬이에요.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가님의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책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일단 상호대차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또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했는데 네. 상호대차라는 게 이제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에 책을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마포구에 밖에 없는 책이 읽고 싶으면은 그 책을 서로 도서관끼리 교환을 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읽었던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고 혹은 나의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책을 지으셨다고 하고요. 네. 이 책은 작가님의 인생을 관통한 10권의 책을 골라서 최근에 다시 읽어보고 쓴 일기이자 그 책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외국 책도 있고 뭐 독일 책 아니면 맨 첫 번째 단락이 이제 김현수 작가님의 책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파트가 아무래도 제일 재미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 얘기를 하자면 27페이지에 보시면 김현수 작가님의 7번 국도라는 책이 있는데 네. 저는 최근 책만 알아서 그런지 처음 들어보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가님이 27살 때 쓰고 40살, 41살쯤에 다시 같은 내용을 다시 쓴 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작가님이 원래 한 번 읽으신 책은 잘 안 읽으신대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도 바뀌고 시대의 흐름상도 바뀌다 보니까 그 책이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시간의 흐름이 가져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안 읽는 편이라고 하는데 네. 김현수 작가님이 나이 들어서 쓴 그 책을 읽었는데도 내가 예전에는 이래서 이 책을 좋아했지 근데 지금 버전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좀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책을 쓰고 싶다. 제가 매번 추구하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읽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나도 그렇게 유행 타지 않는 소설을 쓸 거야.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작가님이 워낙 글을 많이 읽고 쓰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38페이지에 보면 문장은 호흡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읽어서 일단 설명 없이 먼저 읽어보자면 문장은 호흡이다. 문장을 쓰고 나서 몇 번씩 다시 읽어보는 건 호흡을 재어보기 위해서이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되어 몇 번이고 호흡을 확인해 본다.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니 태고하는 순간만큼은 연극 배우가 되어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한다. 내가 쓴 글이지만 나는 읽는 사람이 되어 호흡이 끊어지는 곳, 새로운 호흡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확인해야 한다. 거기에 맞추어 문장을 끊거나 시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좋은 문장이란 결국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호흡이 일치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저는 되게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네. 저도 몇 번이나 읽어보지만 이게 잘 써졌나? 라기보다 읽는 사람한테 편안한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계속 읽는데 내가 읽는 사람의 호흡을 생각하느라 이렇게 계속 퇴고를 한 거였구나. 약간 그 행위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파트가 좀 유독 기억이 많이 남네요. 진짜 호흡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이런 퇴고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의 좀 앞부분만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뒤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소중하고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표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네, 이제 올해가 가기 하루 남았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의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한 해를 함께 보냈다는 게 좀 기쁘면서 행복하네요. 그러니까요. 해가 갈수록 더 이 기쁨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내년엔 좀 더 새로운 재밌는 일을 해볼까요? 그 좋죠. 네, 그러니까 다들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네, 새해도 건강하게 저희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끝낼까요? 그러게요. 일단 올해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